자, 오늘 삼성전자 이제 내일부터 9월 두 번째 주 흐름이 어떻게 될 거고, 삼성에 대해서 최근 약 한 달 정도가 단기적인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주가 떨어지는 거 이거 심상치가 않다. 혹시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물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한번 다시 어느 정도의 고점 시그널과 함께 주가가 약간의 하락폭이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습니다. 최근은 그 알리바바에서 이제 H20 엔비디아에 준하는 그런 AI 칩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이 반도체 쪽의 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일단 삼성전자가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생산 예정인 이 AI6 칩 언급을 했고, 역대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인제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에게 또 어떠한 재료로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까,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또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 AI 인프라, 또 여기에 대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 AI 인프라 서밋, 또 치열해지는 AI 메모리,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앞으로 CXL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CXL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 주말 동안의 흐름들이었고, 물론 시장 자체가 약간의 불안정한 시장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 과연 아침 오전에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러한 저러한 모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산업군에 대한 호재, 산업군에 대한 악재, 큰 시장의 흐름, 큰 시장의 고용 지표나 뭐 최근 CPI 지표나 앞으로 나올 금리 인하에 대한 지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은 다 이 차트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삼성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걸 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볼 때 분명 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를 못하는 가운데 일단 지난주 이런 도치 형태의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내려올 만한 자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물론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결국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삼성에 대한 주가를 약세로 만들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절호의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최근에 뭐 주봉 또 월봉을 보고, 또 삼성이 최근 이런 양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여기 고점을 뚫을 때도 신규로 또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약간의 약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약세는 단기적인 것뿐이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상승에 대한 오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오파동에 대한 끝자락에서 저는 이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때, 이 단기 고점이 나오는 여기 이 구간, 단기 고점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네,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그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차트적으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때, 단기적인,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언덕 돌파 시의 매수는 1차 상승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이 고점을 넘길 때 매수가 가능하지, 3파 고점 뒤에 나오는 조정 뒤에 나오는 고점에 대한 뚫어주는 이 관점, 여기 언덕은 우리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RSI 지표를 보거나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또 우리가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볼 때 이런 파동 카운팅을 잘 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수익의 계좌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따라 사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니까 내가 매도하고, 남들이
지금 막 매수하면서 고점이니까 이제는 떨어지겠지. 아니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이 흐름을 볼 때 아직 삼성은 주말간 좋은 내용들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하락으로 한 번 더 눌릴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눌릴 가능성에 대한 타점은 정확하게 제가 좀 잡아 드릴 거고 제 타점들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 타점들만 제대로 이끌어 가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저와 함께 또 제 지인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지인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결국 이런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 이거 하나만 알아가도 여기에 대한 반복적인 매매만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해 나가도 결국 삼성도 어떤 다른 종목과 뭐 별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매수를 싸게 해서 비쌀 때 팔아라.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확실한 시그널을 만들어낼 건지 또 그 시그널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만 잘 파악을 해서 이끌어 가다 보시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여러분들 지금 아직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때이고 앞으로 단기적인 우리가 확실한 고점에 대한 부분들 조정 뒤에 나오는 한 번의 더 큰 상승에 대한 파동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읽고 나가고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단계에서 저는 큰 조정이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거는 바로 우리 지수의 상관관계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 말미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구독자분들 또 저희 지인들도 많이 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구독자방에 아직 못 오신 분들 앞으로 삼성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같이 좀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전자의 삼성,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제가 정말 15년 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저도 항상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에 따라 정말 일을 그르친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확실한 시그널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정리해 놓은 자료들도 함께 좀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만 공부를 하는 성의 정도만 보여주시면 앞으로 삼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대입시키면 저는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꼭 참고하신 다음에 참여하시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소중한 우리의 돈 분명 지키거나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다. 내가 아니면 신규로 좀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설문지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명, 평단, 비중 이렇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저에게 남기시고 저희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수라는 게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건데 이 시장이 만약 하락에 대한 추세로 접어든다. 하락에 대한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또 한 주가 될 거니까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승장 같은 지금과 같은 뭐 상승장에서 이런 우량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상당히 또 자산을 증식시킨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고점을 찍은 뒤에 약 거의 1년 혹은 2년 가까운 지수의 하락이 나오는 이런 기간 동안 사실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단타식으로 타점을 잘 잡아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은 장이죠. 그리고 최근 여기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2024 년도 7 월부터 단기적인 저점이 또 땡 이렇게 나왔을 때 지수가 2,900 포인트에서 2,400 포인트까지 떨어졌죠. 자, 이런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까 좀 고민을 해 보면 결국 지수 하락에 혹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혹은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이렇게 지수의 하락에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이 나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최근 나스닥이 계속해서 저점 구간부터 주가가 올라오는 현재 이 구간부터 다시 이 저점 라인부터 주가는 지수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여기 볼게요. 최근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주는 현재 여기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주는 여기 단계를 보면 분명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이 RSI가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 전세가 걸렸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승 구간에 대한 오파동에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당분간의 하락 추세로 깊게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이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지수를 이용해서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다 공유를 좀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종 종목별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좀 같이 잡아 드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나스닥 차트에서 한번 최근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2025년 2 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분명 단기적인 고점이 뚫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RSI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때 나스닥은 불패다 생각했던 분들 이게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거의 25% 가량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 우리나라 시장 또한 거의 전멸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에 이런 지수의 흐름에 시장이 하락을 해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락 베팅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베팅을 해 나가고 이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이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또 내용들 우리가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는 내용들 또 이런 지수에 대한 흐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락장에서 우리가 뭐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숏을 친다고 하죠. 말 그대로 이런 숏 물량들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특히나 저는 이 지수 흐름만큼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뭐 괜찮겠지만 결국 나스닥 시장을 분석해 나가는 게 사실 확률적으로 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분명히 만들어 주고 있다 보고 있고 이런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또 이런 좋은 것들을 또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이런 지수의 상품에 어떻게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현재 나오는 이 타점이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또 해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현물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약간 불안하다고 할 때 우리가 지수로서 이런 해지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역시나 지수만큼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술하면 제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지수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런 좋은 흐름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언제든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또 이런 좋은
타점들 또 이렇게 언제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수의 흐름들 많이 꼭 참여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지수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